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말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제공을 하면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게 백악관의 경고입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미 관리들도 익명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먼저 무조건 미국이나 한국이 대응을 먼저 하지 말고 북한과 러시아가 비밀 무기 거래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공개해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포탄이나 탄약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일부는 상당 부분은 북한의 로켓포가 벌써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장터에서 발견도 되고 이 포탄 같은 것도 이제 눈에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를 미 당국이 또 수방 정보 당국이 많이 포착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밀 사항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부 기밀 정보를 해제한 다음에 공개를 하면은 지금 북한이 모든 무기 거래 이전을 금지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재에 이제 금지당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그 제재에 주도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부과시켜 놓고도 이렇게 이제 자신들은 어기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지만 이제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명분 쌓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 무기, 탄약이나 포탄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대응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도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년여 만에 이제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특히 우주센터, 새로운 우주센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으면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네. 그 장면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주 위성 기술을 갖다가 전수할 것을 거의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볼 때, 이제 분명히 위성 발사를 2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기술을 주는 대가로 이제 그만큼 포탄이나 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절실한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무기 거래를 할 것임을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밀 거래라 하면은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이제 외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고 무조건 맞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일단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해도 늦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포탄이나 탄약을 받고 위성 기술을 제공할 것처럼 공언한 것은 그게 아주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라는 건 상업용 위성, 또 군사 위성에도 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네. 미사일 통제 체제에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푸틴 대통령이 베라루스 대통령에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유엔 합의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바로 이제 위성 기술만 전수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개적인 것이고 이제 거기에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또 전투기 신형 전투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건너간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살상 무기까지 기술을 또 ICBM의 마지막 2%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한 번만 보고 이제 이런 외교를 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손은 그으면서 레드라인은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이 그러한 그 기밀 정보까지 기밀을 해제해서 공개한 다음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있을까요? 네, 여태까지 유엔 결의, 제재 결의를 통해서 했는데도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제재 회피라는 것인데요. 네. 제재를 회피하고 또 경화를 취득, 달러나 이제 위안화, 루브라 같이 실제 돈을 갖다가 얻는 요 선을 갖다가 차단하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자산 동결이라든가 동결할 자산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금줄을 막는 것은 중국의 그런 그 자금줄을 막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네. 이게 많이 거론만 됐지 한 번 쓰지는 않는 그런 제재 수단인데요. 이번에 그 랜드 연구소라면은 이제 상당히 그 군사 전략이라든가 작전을 같은 것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내놓는 그런 랜드 연구소의 한 그 국제위험 안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경화 취득과 제재 회피 요 수단을 갖다가 막는 것인데 미국은 아마 다 벌써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꼭 중국만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은 176개 지역에 460개 은행과 기관, 기업들이 개입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얘기에는 바로 베이징은 물론이고 광둥성과 홍콩, 라이닝성의 다롄, 단둥, 선양 이런 데에 이거 있는데 이 대형 은행들도 개입겠지만은 주로 중소 지역별로 중소은행들을 통해서 북한에 그러면 제재도 굉장히 회피하기 쉽고 또 돈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공개하고 여기에 그 자산 동결을 시키거나 이른바 옛날에 그 BDFA 사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코 델타 아시아 한번 미국이 써본 그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들 그 북한과 관련된 그런 기관 중국 기관들에 대해서 모조리 또 모조리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부분적으로도 일단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예금을 동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이 제재의 대상이 된 물자를 집어넣으려면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이고요. 네.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북한이 중국 쪽으로 중국 이외에도 또 다변을 한 모양인데요.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바로 이제 그런 북한을 돕는 조력자들의 허브가 구축돼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이것을 지금 미국이 다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것을 슬쩍 이걸 꺼내들면 사실 칼을 갖다 칼집에서 꺼내든 것이면은 무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로 망하게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막기 위한 또 최소한의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화 획득과 제재 피해 조력자들을 갖다가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 방법은 이제 자산 동결 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까지 동결하는 이런 수단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마음대로 왜냐하면은 중국도 이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한반도에 뭐 중국 그 얘기를 해봤자 중국은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에서 경제적으로 한국과 경제 교류하는 것이 더 앞서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런 뭐 효과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는 꺼내들 수 있지만은 이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 슬쩍 흘려도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최고의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하거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게 말로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은 말로만 하지 행동 하나도 못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나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 한반도 전문가가 왜 숫자를 갖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중국의 176개 지역 466개 은행과 기관 기업들이 개입돼 있다. 그만큼 다 파악해놓고 있다는 얘기를 은근슬쩍 지금 흘리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정보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상당한 정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혹시나 이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좀 이 전문가들이 신중한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벌써 얘기 나오는 게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라. 또 나아가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벌써 이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살상 무기를 지금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 법규가. 근데 북한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뭐 무조건 무기하면은 훨씬 더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뭐 방산업체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과 맞먹는 그런 성능과 또 이제 고성능 살상 무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야포 그 자주포는 물론이고 탱크 장갑차 이런 전투기까지 또 있고 여러 가지 그 대량 살상 무기가 많이 이제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판매를 하자 뭐 이런 소리가 벌써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좀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소리를 먼저 내고면은 미국이 여기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뭐 한반도에 그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독자 개발을 뭐 당연히 막으려 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그러면은 북한한테 빌미만 준다는 것이죠. 니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또 무기와 탄약 이런 것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만 손해보는 그런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천천히 대응해도 된다라고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란과 미국 사이에 포로 교환이 이제 합의를 해서 여기에 한국만 또 지금 들러리 쓴 꼴이 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60억 달러 5일 만이 6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결시켰다가 이번에 협상하는데 그것을 또 풀어주는 대가니까 한국은 뭐 줄 돈은 줄 돈이었지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라는 건 국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괜히 뭐 힘없으면서 먼저 앞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이란에서는 뭐 한국에 대고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 한국에서는 뭐 환율이 좀
그거 저 원화를 갖다가 유로로 바꿔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콰타르로 입금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 네, 송금을 네. 해줬는데 이때 뭐 환율 차이가 있다고 뭐 핑계를 대고 또 맞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언뜻 드는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뭐 국제외교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글쎄요,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로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네. 한국의 국익에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외교전을 해야 할 맞습니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